네, 저 추미애가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추미애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중심은 경기도입니다.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일터로 향하는 출퇴근길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신도시는 늘어나지만 생활 여건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는 여전히 심하고 경기도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로 인해 혁신과 성장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은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경기도가 변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경기도는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지역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를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당당한 경기도로 만들겠습니다. 당당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저는 오늘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과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추미애의 정치 인생은 크게 세 갈래의 여정이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 가치를 신념으로 지켜온 길입니다. 저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부름을 받아 판사복을 벗고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행동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수형의 명부를 직접 찾아내고 특별법 제정과 배보상의 길을 여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는 당대표로서 촛불광장의 열의를 모아 당을 하나로 통합했고 3기 민주정부로 성공적인 정권교체와 함께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2024년 윤석열의 불법적인 계엄에 맞서 당 12.3 내란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내란의 진상을 파헤치고 민주주의를 되찾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둘째, 개혁을 추진해온 정치인의 길입니다. 2020년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검찰 세력의 거센 반발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검찰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공수처 출범과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화하여 권력기관 개혁의 물꼬를 텄습니다. 시대적 과제를 피하지 않았고 원칙 앞에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셋째,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민생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저는 2011년에 청년 2배 통장 정책을 먼저 제안했으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생활 밀착형 행정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세 아이를 키운 워킹맘으로서 공공보육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제안에도 힘써 왔습니다. 저의 정치가 늘 지향했던 것은 권력도 명예도 아니며 국민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 경험과 지혜를 온전히 경기도 혁신 행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경기도는 지금 혁신적이고 당당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재난지원금과 청년 기본소득을 적극 추진하며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십 년간 지지부진했던 불법 계곡을 정비하여 경기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경기도에도 도민을 행정 중심에 놓는 사고의 전환과 강한 결단력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추미애는 개혁이 필요하면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원칙 앞에서 물러선 적이 없었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한 적도 없었습니다. 책임지는 행정, 실천하는 행정으로 경기도정을 이끌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자랑스러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4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한 경기입니다. 산업이 강한 경기, 첨단 기술이 강한 경기, 성장하는 경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경기도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확고하게 만들겠습니다. 반도체와 AI 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여 경기도를 대한민국 혁신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정 경기입니다. 특혜와 반칙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으로 규제 지역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화폐와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청년과 노동자가 정당한 몫을 가져가는 공정한 경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AI 행정 혁신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한다는 뿌듯함을 느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경기도의 위상과 영광을 되찾아오겠습니다. AI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경기도가 주도하겠습니다. 경기도 행정에 AI와 데이터를 접목하여 행정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수도권 교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복지와 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 먼저 찾아가며 안전과 재난 대응 개선으로 더 안전한 경기도, 대한민국 AI 행정 혁신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따뜻한 경기도입니다. 임신에서 육아, 청소년기를 거쳐 사회 진출 노후까지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읍면동마다 생활권 통합 돌봄 센터를 설치하고 손에 잡히는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의 출발과 도민 모두에게는 성과금을 그리고 노후의 안정을 위해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행정의 성패는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저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복이 모였을 때 비로소 도시의 품격이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경기도의 지도를 다시 그리겠습니다. 출퇴근의 고통을 끝내고 이동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GTX와 JTX, 광역 JTX, 철도망의 조기 완공 등 경기도 전역을 하나의 거대한 메가시티로 묶어 교통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15분 안에 교통, 병원, 학교,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15분 생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행정 절차 때문에 여러 번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원스톱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어르신 난청 문제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난청 조기 검사와 보청기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난청 조언을 도입하겠습니다. 보도블록 하나, 신호등 하나까지도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품격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기, 부모가 돌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기, 어르신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경기, 그런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변화의 가장 앞에 서야 합니다. 강한 성장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공정 경기로 기회를 나누며 AI 행정혁신과 따뜻한 복지로 도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당당한 경기, 강한 경기를 만들겠습니다. 도민의 삶이 바뀔 때까지, 성과로 확인될 때까지, 당당한 경기도, 강한 경기도가 현실이 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저 추미애 경기도를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당당한 경기, 지금은 추미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의 출마 선언과 관련하여 질문 있으십니까? 네. 어디라고요? 뉴시스. 네. 첫 번째는 다른 후보들이랑 차별화되는 행동과 관계가 있는지나, 두 번째는 이제 법사위원장직 보고 사퇴를 하실 건지. 제가 지금 이 출마 선언에 담은 내용은 우선 경기도가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지, 맏형 역할을 제대로 해내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경기도의 장점을 살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여기에 주로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그것은 제가 정치에 있어서 항상 그 말로만 아니라 성과로 증명을 해왔고, 또 항상 개혁과 혁신에 앞장서 왔고요. 또 이를 성과를 낼 때까지 제가 물러섬이 없었다 하는 그런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은 우리가 그 불평등으로 또 AI 신산업으로 인한 여러 불안이 잠재하고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돌봄이나 또는 기본소득 이런 측면에서 미래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따뜻한 경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그런 것은 굉장히 그 많은 아이디어와 또 예산 문제를 두루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섬세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섬세함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잘 접목해서 이 경기 행정을 제대로 이끌고 싶다 하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법사위원장 관련해서는 지금 그 검찰 개혁에 관한 정부안이 확정이 돼서 이제 비로소 많은 그 국민들께서 쟁점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겠다 하는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시면서 그 입법부의 역할에 대해서 이 당부를 해주셨고요. 때문에 당은 의견을 수렴을 한 바가 있고 또 아마 이 정부 TF 차원에서도 그 11일과 16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공청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입법적으로 잘 뒷받침되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저의 노력을 다 경주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이 제가 출마 선언을 한다고 그래서 법사위원장직과 결부돼 있다라고 생각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질문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은 있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의원님이 경쟁 후보인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중도층 확산성, 그러니까 소구력이 좀 낮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최대 현안 중 하나가 교통인데요. 정책 공약 발표가 앞으로 나오시겠지만 AI 기술 활용, 광역 국회 철도 조기 완공을 말씀하셨는데 이 위에 특징적인 나만의 정책이 있다면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네. 우선 사실은 뭐 이런 그 강한 추진력과 또 개혁 성향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법사위를 맡으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것만 보이게 되는 현상이 좀 있는 거지요. 네. 그러나 이제 또 제가 사실은 육선하는 동안 그 서울에서 서울 광진구에서 육선하는 동안 민주당이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단 7명밖에 당선 안 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럴 때도 저는 당선이 됐던 것은 저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없이는 중도층 지지가 없이는 그렇게 당선되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제가 중도층에 대해서 경쟁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금방 증명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건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맡은 바 소임을 책임 있게 해내고 나면 또 개혁이라는 건 어떤 특정 계층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 전체의 기본 설계이고 미래지향적이고 하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성과, 모두를 위한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다만 그 계획의 과정에서 이제 그 원칙을 고수한다 할지 할 때 좀 이렇게 강하게 보이는 측면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의 성과로 증명을 해왔기 때문에 이후에 다 이해가 되고 해소가 되는 면이 많고요. 또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마치고 또 직접 선거 국면에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경기도민과 함께 호흡을 하면 작은 오해가 있더라도 그런 건 눈 녹듯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통이나 이런 섬세한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을 따로 발표할 때 여러 가지 그 공기 지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제가 마련한 해법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만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제가 지금도 방금 말씀드린 건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도는 하나의 그런 사회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지금의 대통령인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의 하나의 그 코너스톤이 됐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그 기본소득이 조금 다르게 이제 변형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소득의 정신을 잘 살려서 그 기본소득이 더욱 확대되고 포괄적으로 지속성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에 대한 안정적인 그 방안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더 안정적이고 포괄적으로 많이 포괄할 수 있는지, 따라오지 못하는 시군은 또 어떻게 이 속에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하는지, 그런 방안을 지금 다듬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이 점검이 되는 대로 정책을 말씀드리는 기회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마치고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럼 이번에 뭐 올라가 있는 검찰개혁안, 그 중수청 공소청법을 법사위에서 마무리하고 나면은 그때 좀 이제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으신다는 의미이신 건지, 그리고 좀 현안 관련인 건데 지금 검찰개혁안 관련해서 법사위 일부 위원들과 원내지도부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법사위원들하고 원내 지도부하고 입장이 다르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정부조직법에서 중수청은 새롭게 마련해야 되는 수사기관이고요. 그리고 제대로 정부조직법에 담긴 대로 유예기간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출범을 하려면 이제 입법이 좀 속도를 내야 된다 하는 건 모두 다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사위에 맡기되 어떤 세부적인 부분을 법사위에 맡기되 우선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렇게 그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견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정부안은 입법 예고를 한다 하더라도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까지 국민들이 관심 갖고 이게 어떻게 됐지 하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정부안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 아니면 미흡하다, 또 이런 방향은 우려가 된다, 이런 의견들을 각각 내고 계신 거죠. 때로는 뭐 단체 입장에서 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학자 입장에서, 또 때로는 개혁 운동가 입장에서 내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소리들을 지금 계속 우리 법사위원님들은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다시 모아서 또 법사위가 대안을 마련을 할 수도 있고, 또 정부안을 일부 수정을 할 수도 있겠고요. 제도는 잘 어떤 특정한 집단을 악마화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도의 남용을 막는 것도 미리 예방이 되고 예측이 돼야 되겠죠. 제도의 오남용 허점은 없겠는지, 이런 것들은 늘 주도 면밀히 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책무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였죠? 법사위원장직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전반기 국회에 저는 잔여 임기를 하고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기 국회가 5월 하순이면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5월 하순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앞에 사실은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절로 의원직은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네, 그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의회 가서 또 똑같이 또 브리핑을 할 예정이거든요. 나머지 마지막 쪽에서 네. 강한 리더십 많이 강조하셨는데 네. 현 김동연 지사 리더십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민들께서 그것은 누구나 모든 현직은 선거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김동연 4년 도정에 대해 평가 좀 해주세요. 4년 도정이 어떻게 아니 제가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